자,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기존에 존재하는 디플리션 영역보다 디플리션 영역이 줄어들죠. 얘는 포워드 바이어스의 경우는 P타입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N타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죠. 결국 이 마이너스 전압은 내부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을 이쪽으로 정션 쪽으로 밀어버리고 플러스의 전압은 홀드를 정션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도 줄어들죠. 왜냐하면 노출되는 빅스트 차지 양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줄어들고 당연히 빌트인 포텐셜도 줄어든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N 다이오드의 IV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 즉 어떤 바이어스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먼저 전류 분석을 해보죠. 자, 이 전류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분포도를 활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밴드를 봤을 때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죠. 이 말은 N타입 세미컨덕터라는 얘기고 홀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보다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죠. 그러면 P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고 홀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보다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일렉트론의 농도와 이 홀의 농도는 페르미 디락 펑션과 density of state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하냐면 페르미 디락 펑션 자체가 이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페르미 디락 펑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F는 1 플러스 이스포넨셜 E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넘어갔네요. KT분의 1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캐리어 분포가 이스포넨셜하게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캐리어 분포가 각각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자, 이쪽 N타입 세미컨덕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P타입 세미컨덕터로 디퓨전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 있는 홀들이 N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디퓨전 돼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쪽에 지금 농도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디퓨전 돼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에너지 밴드 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에너지보다 더 낮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싶어도 튕겨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들만 디퓨전 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양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퓨전 돼서 넘어가고요. 반대로 홀의 경우에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밸런스 밴드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홀들만 이렇게 디퓨전 돼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들만 넘어가게 되는 거고, 다음 PN 접합을 형성했을 때 내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P타입 세미컨덕터 방향이 되죠. 그러면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은 왼쪽에서 오른쪽, 즉 N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드리프트돼서 넘어가고요. N타입 세미컨덕터에 존재하는 홀들은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P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현상,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는 토탈 커런트는 0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도 0, 홀에 의한 커런트도 0이 되죠. 그래서 이 디퓨전 커런트 성분과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서로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방향만 반대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림을 봐서도 서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IV 특성은 0이 됩니다. 전류가 0이 흐른다는 거죠. 볼테이지가 0을 가해줬을 때.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거둬줬을 때 IV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PN 다이오드의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P타입 세미컨덕터를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에너지 밴드를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N타입 세미컨덕터 쪽에 플러스의 전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에너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즉 더 큰 플러스의 전압이 N타입 세미컨덕터에 가해질수록 이 N타입 세미컨덕터 에너지 밴드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해지는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 에너지 밴드가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에너지 밴드 밴딩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더 커지게 돼서 밴드 밴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첫 번째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가는 일렉트론,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으로 넘어가는 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으로 P타입 세미컨덕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P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일렉트론들만 디퓨전돼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이 캐리어 농도는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니까 거의 이 부분은 0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겠죠.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P타입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후에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일렉트릭 필드는 더 커진다고 했죠.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더 큰 전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즉 리버스 바이어스가 더 심하게 될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 이 최종적으로 토탈 전류는 디퓨전보다는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퓨전돼서 넘어갈 수 있는 캐리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는데, 그러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도 점점 커질까요? 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폭포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공급되는 캐리어, 소스라고 생각을 하죠. 폭포로 치면 물의 양이라고 하죠. 이 물의 양이 굉장히 일정한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의 단차가 커진다고 해서 여기에 폭포에 흐르는 토탈
물의 양이 변하진 않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변화가 커진다고 해서 전체 흐르는 양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와 똑같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이 리버스 전압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커지지만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되는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원체 작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N 다이오드 IV 커브를 그렸을 때 아까 볼테이지가 0일 때는 전류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리버스 바이어스, 즉 일정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더라도 계속 폭포에 아까 비례했듯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일정한 커런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드리프트 커런트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해지는 전압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를 얘기를 해보죠.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 이제 왼쪽을 고정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자, 오른쪽 에너지 밴드를 움직여보죠. 자, 오른쪽이 N타입 세마이컨덕터죠.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준다는 얘기는 음의 전압을 가해준다는 얘기고, 그럼 에너지 밴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밴드 밴딩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보다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줄어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커런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은 B타입 세마이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면 다 디퓨전돼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굉장히 많은 캐리어들이 디퓨전돼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접합 사이의 일렉트릭 필드는 크기가 작아지죠.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지면 드리프트 커런트는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정하죠. 그 이유는 아까 폭포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원체 공급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작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와 상관없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거죠. 이게 지금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죠. 하늘색이.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토탈 PN 다이오드 전류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니고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런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커런트 변화는 익스포넨셜하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 분포를 살펴보면 이 에너지 레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이 캐리어 분포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준다. 그러면 이 에너지 밴딩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 얘기는 디퓨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캐리어 양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캐리어 양이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겠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그래서 IV 커브를 그려보면 0보다 큰 경우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IV 커브를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일정한 전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압이 0V일 때는 전류가 0인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이오드 커런트 ID는 IS라는 특정한 리버스 바이어스 전류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VD, 이때 VT는 Q분의 KT고요. 마이너스 1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아이디얼한 PN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식이 되겠고요. IV 커브는 왼쪽과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PN 다이오드의 아이디얼한 IV 특성을 구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할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 다이오드 커런트가 증가한다고 했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일정한 커런트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러한 특성과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PN 다이오드에서 나타나는 논아이디얼리티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논아이디얼 케이스 특성을 얘기를 해보자면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다운,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커런트, 하이 레벨 인젝션, 그리고 오믹 이펙트, 다른 말로는 시리즈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현상은 자,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런트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특정 전압을 넘어설 때 급격하게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걸 브레이크다운 현상이라고 하고, 이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할수록 아이디얼한 케이스는 이렇게 리버스 커런트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커런트 성분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제너레이션 되는 커런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PN 접합 부분, 즉 공핍 영역이 있었죠. 이 공핍 영역에 온도의 에너지가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온도의 에너지가 가해질 때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이 돼서 커런트에 기여를 하겠죠. 이게 제너레이션 커런트인데 이 공핍 영역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증가할수록 공핍 영역의 크기가 증가하고, 그 말은 결국 열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제너레이션 커런트 성분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럼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을 볼까요? 처음에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의 낮은 전압 영역에서 리콤비네이션 커런트 성분이 발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리콤비네이션 커런트 성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2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 1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1이 되지 않고 낮은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에서 N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2라는 값을 가지는 이유는 리콤비네이션 커런트 때문이고, 리콤비네이션 커런트가 어떻게 일어나냐? 자,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죠. 그러면 여기 이쪽이 N타입이고 이쪽 P타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렉트론 분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튕겨서 돌아오는, 그림이 좀 너무 크게 그려졌는데 어쨌든 튕겨서 돌아오는 일렉트론 성분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튕겨서 돌아오는 홀 성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튕겨서 나오는 일렉트론과 튕겨서 돌아가는 홀이 다 돌아가기 전에 어떤 리콤비네이션 센터를 통해서 재결합을 하면서 커런트를 만들어내서 비이상적인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에선 이러한 리콤비네이션 커런트 성분에 의해서 N2로 나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커런트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특정 볼테이지 이상의 포워드 바이어스가 가해지면 첫 번째로 하이 레벨 인젝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이 레벨 인젝션이 뭐냐? 우리가 PN 접합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디퓨전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여기 N타입의 일렉트론들이 이쪽 P타입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P타입 쪽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있겠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있는데 자,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원래는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보다 작아야 되죠. 그런데 이 디퓨전에서 넘어오는 커런트가 아니고 캐리어, 일렉트론이죠. 여기서는 일렉트론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 홀의 농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홀의 농도도 똑같이 이거를 따라서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홀이 어디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디퓨전돼서 넘어가는 성분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전체 커런트가 줄어들어서 이런 하이 레벨 인젝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믹 이펙트, 즉 시리즈 레지스턴스 얘기를 해보죠. 시리즈 레지스턴스는 뭐냐? 자, 우리가 PN 다이오드 접합을 구성을 하면 여기 공핀 영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N타입, P타입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요 단자 사이에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이게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의 전압이 걸리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포넨셜하게 흐르죠. 그럼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스포넨셜하게 흐르는데 결국 여기에는 저항 성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이 도핑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항 성분이 존재해서 전압 강화를 일으키죠.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데 자, 상대적으로 포워드 전압이 낮을 때는 포워드 전류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V는 IR에서 이 전압 강화 성분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이 굉장히 커지면 커런트가 굉장히 증가하겠죠. 이럴 경우에 이 전압 강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저항 성분이 작은 값을 가지더라도 이 전류 성분이 커지면 이 전압 강화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 N과 P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를 해서 전류가 감소하는 게 오믹 이펙트, 즉 시리즈 레지스턴스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이렇게 거의 증가를 하지 못하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논아이디얼리티 특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다운, 제너레이션 커런트, 리콤비네이션 커런트, 그리고 하이 레벨 인젝션, 시리즈 레지스턴스 또는 오믹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다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다운 현상은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특정 전압 이상이 됐을 때 리버스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전압을 VBD, 즉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라고 하고요. 이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는 현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과 제너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인데 이 각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 리버스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는 제너 브레이크다운과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너 브레이크다운 현상인데요. 이 제너 브레이크다운 현상은 쉽게 말하면 터널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P타입의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이 터널링에 의해서 반대쪽에 있는 N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거죠. 원래 배리어가 있어서 지나가지 못해야 되는데 뚫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P타입 세미컨덕터의 밸런스 밴드가 N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은 에너지 위치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에너지 배리어를 뚫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P타입과 N타입 세미컨덕터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도핑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P타입과 N타입 사이드의 세미컨덕터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도핑이 돼서 콤핑 영역이 굉장히 작고 이쪽 P타입의 밸런스 밴드가 N타입의 컨덕션 밴드보다 더 높은 에너지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 있죠.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굉장히 큰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발생을 하는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가장 흔하게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여기 에너지 밴드가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죠. 오른쪽에 그려진 에너지 밴드에서 굉장히 큰 전압이 가해지면 밴드 밴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커집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면 F는 QE에 의해서 가속시키는 힘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이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가속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실리콘 격자와 충돌을 하죠. 격자와 충돌을 하고 에너지를 잃는데 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이 에너지가 에너지 밴드갭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이 되게 되죠. 격자 상태로 보자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돼서 이동하다가 아톰과 충돌해서 그 에너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공유결합이 깨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자가 하나로 시작해서 가속돼서 충돌이 돼서 일렉트론 홀페어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두 개가 되죠. 그럼 이 일렉트론이 다시 또 가속이 되다가 또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일렉트론 홀페어가 이번에는 두 개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총 4개의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고 또 일렉트론이 이동해서 충돌한 후에 4개의 일렉트론 홀페어가 발생을 하죠. 그럼 8개의 일렉트론이 또 가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티플라이어하게 캐리어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커런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브레이크다운 현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PN 접합 다이오드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모스 캐패시터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모스펫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